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까까입니다. 오늘 옷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제가 패션업계에서 일하기 전에 저도 옷 하나에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마케팅이 되는 과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스텝은 팔려면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브랜드는 어떤 컨셉으로 낼 건지 그 시즌에 대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동대문에 가서 이제 원단을 스와치를 보고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넣어요. 다시 받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이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제 최종본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발주를 넣죠. 몇 개를 생산을 할 건지, 뭐 며칠까지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장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핸들링을 디자이너 분들께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 디자이너 분들도 한 명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시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단비랑 부자재 값이 기본적으로 들겠죠. 근데 이 원단비도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하면은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장 인건비도 당연히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 옷을 촬영하기입니다. 옷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촬영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토그래퍼랑 에디터님께서 하는 일들인데,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거, 상품 누끼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품 누끼컷이 뭐냐면 진짜 흰색 바탕에다가 상품만 딱 놓고 찍는 거예요. 근데 이 누끼컷이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은 옷이 얘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톡 놓으면은 자기가 막 예쁜 모습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옷 매무새를 또 다 하나씩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누끼컷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품 룩북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룩북 촬영이 정말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룩북이 있어야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나 그 시즌 컨셉 같은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에디터분, 이제 전체적인 디렉팅을 봐주실 분,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지 이제 에디터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에디터분이 보통 스타일리스트까지 같이 하세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계십니다. 모델이 좀 많아지면은 아티스트 분들도 많아져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토그래퍼 분들도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 비싸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즘에 또 영상이 대세다 보니까 영상까지 찍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 감독까지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모델 에디터 이렇게 썼지만 모델 한 명 부르면 매니저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 에디터도 어시가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어시가 있고, 포토그래퍼도 어시가 있고, 영상 감독도 어시가 있고, 다 이렇게 거의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룩북 하나 찍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모델, 이제 외국인으로 할 건지 한국인으로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브랜드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즘 대세는 조금 외국인들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외국인도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미지가 좀 괜찮은 사람들 뽑으려고 하면은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팀이나 YG, K+, 뭐 이런 데에서 컨택을 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번에 룩북은 조금 가볍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프리 모델을 구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착장당 페이를 매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페이나 뭐 하프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웬만큼 좀 유명하다 싶으면은 100단이에요. 100단이고 이제 거의 약간 준연예인 그 정도면은 룩북 한 번 찍는데 400만 원 이 정도 드니까 생각보다 이 모델비도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1000단위까지도 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다 기술직이잖아요. 고페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고급 인력. 이렇게 페이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 옵션 두 번째는 장소예요. 깔끔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화이트 벽에 있는 그 스튜디오 그런 데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대여비가 들어요. 좀 뭔가 더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렌탈 스튜디오를 빌리겠죠? 아니면 해외 로케를 가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해외 로케를 가면 이 모든 스태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값이랑 그 숙박비랑 또 가서 또 밥을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식사 비용이랑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룩북 하나 찍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누키컷이에요, 여러분. 이 누키컷만 보면은 그냥 상품이네? 약간 이런 이미지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룩북을 이렇게 찍어. 이런 브라운 톤이 들어간 이런 배경에 셔츠에 맨투맨을 입은 이런 착장. 약간 코지해 보이죠? 편안해 보이면서 이런 거에 이렇게 에코백 하나 싹 걸쳐주면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래서 룩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되게 잘하지 않아요? 이런 룩북이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드파운드가.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주려면 룩북을 진짜 잘 찍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브랜딩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룩삭을 룩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룩북을 살고 룩북을 죽는다. 이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 진짜 룩북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공을 들이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키르시예요. 키르시도 제가 진짜 너무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가방은 그냥 가방이네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누키컷만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막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 룩북을 보자마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약간 여기는 또 해외 로케를 가가지고 또 외국인 친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또 트윈룩으로 이쁘게 맞춰 입고 깔맞춤하고 이 공도 이 핑크색으로 맞추는 이 센스 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딱 메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누키컷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룩북이 정말 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룩북에 정말 다들 힘을 쏟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옷 팔기인데요. 옷을 만들고 옷을 촬영을 했으면 이제 옷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MD분들이 하는 일들인데 입점을 시켜요. 무신사라든지 W 컨셉이라든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근데 이런 데 입점을 하면은 당연히 그들도 회사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30% 정도? 30%에서 2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스토어들이. 그리고 이제 MD분들은 이제 발매 일자라든지 스케줄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봄 세일 하자, 뭐 이런 할인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 기획 같은 것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세랑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스토어도 거기를 또 꾸며야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듭니다. 거기에서 또 팔아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프라인 직원들의 월급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바로 옷을 홍보하는 과정입니다. 마케터들이 하는 일인데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키워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봄 자켓을 사고 싶어. 그럼 네이버에 봄 자켓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 막 사이트들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키워드 광고인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 한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매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광고를 태우는 게 있고 GDN이라고 해서 구글 광고인데요. 우리가 어플 쓰면은 이제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구글 GDN이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뉴스 같은 거 클릭하면은 막 광고점들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도 GDN 구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광고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광고비는 이제 브랜드에서 결정하는 거고 리밋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는 만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5개 광고, 이제 버스 쉘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차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TV 광고, PL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거의 뭐 억 단위예요, 여러분. 근데 광고를 제작을 해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고 제작비는 또 별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에디터, 포토그래퍼, 영상감도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자료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에서 뭐 뜨면은 막 보도자료 밑에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브랜드에서 돈을 내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런칭을 했어. 뭐 신상품이 나왔어. 그러면 뭐 이벤트 하는 것도 물품 같은 것들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SNS 오피셜 계정 관리해주는 거. 이것도 얘네가 사람이라서 스스로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SNS 오피셜 계정 관리해주는 사람도 이제 따로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게 연예인 협찬이랑 인플루언서 협찬인데 거의 다 뭐 스타일리스트가 픽업을 해서 협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직접 그 연예인한테 얼마만큼의 페이를 하고 이렇게 입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분들, 유튜버, 이제 인스타그래머, 블로거 분들도 이제 다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행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옷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고 옷 한 개 없이 정말 돈을 쓸 만큼 쓸 수 있는 곳이 이 옷 홍보하기 파트인 것 같아요. 보통 가격이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잘 나가시는 분들은 한 건 올리는데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연예인, 이제 모델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더 페이가 올라가겠죠? 팔로워에 따라 보통 가격이 결정되긴 해요. 그리고 뭐 유튜버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0단위예요, 가격이. 되게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의 3배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남습니다. 원가,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인건비 및 마케팅 비용 이렇게 따지면은 보통 원가의 3배예요. 근데 이게 최소 아무것도 안 남기고 해야 이제 원가의 3배인 거고 보통은 이 이상으로 많이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옷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옷이 비싼 이유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냥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그거를 뭐 어떻게 촬영하고 뭐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질문은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네,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는 당연히 자본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MD도 하시고 뭐 마케터도 하시고 이제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세세하게 나눠놓긴 했는데 인건비를 좀 줄이시려고 그렇게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광고비 같은 거에서 조금씩 밖에 못 들어가겠죠.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도 태울 수 있고 뭐 20,000원도 태울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브랜드 사정에 따라 광고비를 태우시면 되는 겁니다. 뭐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은 진짜 이건 너무 뻥튀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옷을 볼 때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옷 퀄리티는 어떻게 보냐면 좋은 옷들을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꼭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 쇼핑을 많이 하세요. 백화점 가서 좋은 브랜드 옷 많이 보시고 그러면은 이 옷을 보면은 이게 딱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눈이 생겨요. 그 해시태그가 정말 그 브랜드 네임이 또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예요, 거의 대부분. 뭐 진짜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브랜드에서 입어달라고 하는 경우면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블레이저 이런 제품명이랑 브랜드명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해시태그에. 사람 태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인 걸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샵에서 AD 이거를 꼭 붙여야 되긴 하거든요. AD가 붙으면 무조건 광고입니다. 네, 오늘의 요약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